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이었죠.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이었는데 24일간의 단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얻은 것과 잃은 것 과연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원장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글쎄요. 얻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명분도 처음에는 뭐 세계 조건은 걸었잖아요. 민생과 민주주의 뭐 그 얘기도 했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그다음에 국정쇄신과 내각 뭐 총사퇴 뭐 등등이었는데 네. 단식을 하고 한 일주일 좀 지나고 나니까 다른 건 다 사라졌어요. 중간을 지나고 나니까 내각 총사퇴만 남아 있어서 사실은 이게 잘못 기획된 단식이라는 인상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단식 자체가 명분 중심에 초기 명분 중심에서 나중에 방탄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부결을 호소하는 뭐 SNS 글도 올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스로가 민주당의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는 불러들이는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자초를 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바람에 뭐 민주당의 신뢰 손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 저하라든가 이런 부작용들 뭐 계속 드러났고 민주당이 뭐 처음부터 그랬지만 작년 전당대 이후에 그랬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사당화된 강성 친명계만 남은 당으로 가는 듯한 그런 현상을 초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24일간의 단식이 당의 분열을 초래했고 강성 친명만 남은 당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느껴져서 그 위기감을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의 당 여론조사라든가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많은 요동이 쳤겠죠. 근데 오히려 민주당으로 더 국민들이 더 결집하는 모양새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 지도자가 꼭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검찰 독재 정권의 저항에서 반드시 자기를 버리고 투쟁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때 그때 이제 국민들이 야당에게 희망을 걸고 나라에 다시 한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당 지도자로서의 분명한 선명한 투쟁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적인 기반이 또 강화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투쟁력에 있어서 민주당에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습니다. 야당으로서 더 선명하게 투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는 질책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번에 완전히 해소하고 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가열차게 투쟁한다고 하는 모습을 전면에서 선두에서 단식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이 조금 더 건강한 모습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더 부각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24일간의 투쟁으로 선명한 투쟁력을 선보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대표는 지금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도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표가 내일 법정에 출석할 것이냐, 직접 출석해서 혐의를 소명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지금 검찰에 출두를 안 한 적이 없고요. 네.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분명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의 그 단식의 후유증 때문에 건강 문제가 좀 마지막까지 남아 좀 있습니다만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 특히 영장실질심사의 취지상으로 보더라도 가서 지금 이번에 이 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실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지 여부를 밝힌다고 하는데 윤재관 부의장께서는 출석할 것으로 전망하셨고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당연히 할 거라고 네. 봅니다. 뭐 이게 방탄의 목적이 체포동의안 피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출석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내일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 과연 내일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에 역시나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늦게 아니면 모레 새벽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어떤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후폭풍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부원장님 먼저 기각됐을 경우 발부됐을 경우 향후 시나리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발부됐을 때 경우에는요. 구속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지도체제 분열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은 구속영장이 이렇게 결판이 나기 전이니까 친명계들이 선명성을 내세워서 계속 주도권을 잡고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는 행보를 하고 가지만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지금 비명계를 축으로 한 중도계층의 그 의원들이 힘을 얻어갈 거고요. 그쪽으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위기감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무슨 옥중공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게 현실화되면은 당내 분위기가 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구속을 면하게 되면 지금 심리적인 분당 상태라고 제가 보기에는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표면으로 올라올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속을 면하고 나면 당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통합 노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비명계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 공천에서 우리를 배제할 거다. 뭐 이런저런 불신이 강하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되고 나더라도 강성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가는 강성 노선을 더 확실하게 유지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분 분열 상태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분당 상태가 정치적 행보를 완전히 갈라놓는 그런 결과를 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말씀드립니다만 희망 사항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분열의 민주당이 될 거라고 다들 예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건 정말로 희망 사항이실 거고요. 좀 더 단결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각됐을 때, 발부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기각되는 것이 한 것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른 것인지라고 하는 것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돼서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특히나 단식을 했던 야당 대표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1년 반 이상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죠. 검찰이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플레이를 계속 할 텐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저렇게 표적 수사에서 한 사람을 계속 저렇게 탈탈 털어놓고 증거가 아직도 확보가 못했으면 그건 검찰이 정말 직무유기한 거고 실력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가지고 있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증거인멸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정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각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 헌법 정신에 따라서 검찰이 꼭 기소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불구속 기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법 정신이 반드시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만약에 발부됐을 때의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런 희망사항에 제가 말을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법원이 헌법 정신에 맞게 기각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런 희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이런 윤재관 부의장님 말씀이신데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거꾸로 보죠. 당연히 뭐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이제 영장 발부의 실질적인 뭐 조건 원칙이랄까요?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중대성하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하고 도주 우려인데요. 물론 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987년 헌법 이래로 지금 10명이 현역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습니다. 그중에 8분이
실제로 구속이 되었고요. 2분이 안 됐는데 2분이 안 된 사유를 보면 한 분은 범죄 혐의를 완전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던 겁니다. 나머지 한 분은 검찰이 증거나 수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법원영장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건은 그 2가지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단 한 건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을 한 적이 없고 정치적 수사로 정치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강력한 의지 자체가 증거인멸의 의지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번에 검찰이 1200페이지 거기 보면 증거인멸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현동 개발 사업의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무원 회유 정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사칭 사건의 위정 교사 정황,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기록 유출한 것도 사실은 증거인멸 사전 대응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분복의 변호사 사보 인권, 이건 뭐 국민들한테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상황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입증 노력이나 분량이나 그간의 행적을 볼 때 저는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내일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한편 민주당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치러집니다. 내일 오후에 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데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우원식 의원 이렇게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친명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내일 선거를 앞두고 그렇다면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혹은 단일화라던가 합의 추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도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아예 배제할 수 없죠. 네. 그러나 지금 이 당을 어떻게 살리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건지에 대한 각자의 소신과 방향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국민들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다 하지 않고 네. 그냥 서로 간에 좋은 게 아닌가 식으로 해서 단일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축적으로라도 앞으로의 당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검찰 독재 정권과 어떻게 나는 선명하게 잘 싸울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원장님. 내일 선출이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 단일화라든가 뭐 합의 추대라든가 이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민주당의 구체적 사정을 저는 뭐 모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4분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당선을 유력하게 노리고 나온 분도 있지만 정치적인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지난번 체포동의안에서 나온 그 가결표에 던진 표, 그다음에 기권 무효표 이게 네. 39표 아닙니까? 이분들의 표가 4명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친명들끼리의 그 노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4분 중에서 비교적 좀 온화한 스타일, 합리적 스타일의 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한편 오늘 아침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원내대표 후보들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요새 좀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자기 정치나 자기 행보에 너무 주력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의 전체 위기 극복, 민주당의 단합이라든가 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기보다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친명계의 대표주자, 선두주자 뭐 이런 존재감을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제3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런 큰일이 벌어지면 실제로는 과격한 노선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어른급에 있는 분들은 통합이라든가 당 전체를 아우르는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표면에 나서서 더 불을 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는 어떤 배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예상을 하신 분들 중에 정확하게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가결되고 나면 민주당에 탈당 러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전망들이 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하고 싶은 분들의 희망 사항이었던 거죠.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입당의 격려가 탈당의 질책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새로 입당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고 당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선명하게 만들어야 되고 특히나 가결파와 같은 이렇게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협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더욱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된다. 이것이 당원과 국민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자기 정치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국민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더라도 친명계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비명계로 분류됐던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서 송갑석 최고위원도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고민정 최고위원도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사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사퇴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지도부에서는 그야말로 비명계가 모두 사라지고 친명계만 좀 남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역시 희망사항으로 지금 계속 고민정 최고도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압박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꾸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더 분열하고 더욱더 오합지졸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자꾸 계속 여러 가지 말들을 보태시면서 그럴 텐데 지난번에 1차 그때는 부결이 됐습니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고 나서 당내 이탈표가 많이 있었을 때도 똑같은 전망들을 하시고 민주당이 곧 깨질 것이다. 당내 개파 싸움으로 인해서 날이 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강건하게 계속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력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희망사항을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끝나고 나시면 민망하실 테니까 그런 말씀들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부원장님. 제가 윤재관 부의장님의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168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의 국정 운영, 국회 운영을 고민하는 모습도 없고 민생을 무슨 뭐 말로는 민생 얘기했는데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지금 사실은 뭐 원내 지도부가 다 뒤로 물러서고 나니까 지금 다 공백 상태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민주당 전원이 이재명 대표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점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원래 이제 이 싸움의 그 정치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천권 싸움으로 비화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독점하기 위한 전쟁이 민주당에서 시작됐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을 몰아내거나 밀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쭉 보면 대개는 지도자끼리 반목을 하더라도 공천권이라든가 정당 운영 권한에 있어서는 황금 분할을 주도해 왔거든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똑같았습니다. 이게 6대 4냐 7대 3이냐 뭐 혹은 그 반대냐 이런 정도의 것이었지 이런 식으로 홍위병도 아니고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감정적 선에 입각해서 이렇게 몰아내고 밀어내고 책임 소재를 묻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성을 빨리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토론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도 역시 조 부원장님의 고충을 더 많이 이해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 1년 반도 안 된 정부가 30% 내외로 그 지지율이 매우 바닥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여당이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냐,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여당다운 모습을 계속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모든
국민들의 관심에 집중이 되고 특히나 이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기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얘기들을 하셨죠. 그러나 단식을 하고 있는 당대표에게 조롱을 했던 모습, 그러면서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던 모습에 대해서는 성찰하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성찰의 출발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가 다시 복원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재관 부시장님께서 잠시 좀 지지율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8%로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가 25일에 나왔다. 이 점은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표 색출을 놓고 개파간에서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가결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예. 예,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당론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론이랑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몇몇이 가결표를 던지면서 당의 혼란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당의 당원 당규상 절차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진행돼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 다른 주장을 진압하겠다, 타도하겠다. 이거 민주주의의 탈선하는 겁니다. 이거 독재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 전체주의의 길,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반국가 세력이다. 이러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하는 게 비슷하다. 윤석열도 전체주의, 민주당도 전체주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국민이 너무 많아요.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행위를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은 이것이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강한 반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한 의원들을 찾아내서 징계하겠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했어야죠. 정치는 당연히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정치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투명성 있게 먼저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검찰 독재 정권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모양새가 보였다. 한마디로 따지면 의리도 없는 거 아니냐. 당대표를 어떻게 검찰의 손아귀에 넣어줄 수 있느냐. 이러한 당원들과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성찰했는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의견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왜 그거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열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책임 정치 차원에서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책임을 묻고 당의 규율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 그것은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기 위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요즘에 그 민주당을 보면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게 여야를 떠나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당론을 정한 적이 없는데 무슨 해당 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을 정한 적도 없습니다. 부결 당론 정한 적 없고요. 알아서 자율투표하면서 사실상 원내 지도부가 압박했던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를 두고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부 지도부에게만 지금 책임을 물었잖아요. 사실은 제3자가 보더라도 이 정도의 파동이 일어났으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정도의 사안이지 이게 친명 비명 나눠갖고 몰아붙일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게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이게 이제 헌법에서 규정된 부분인데 민주당이 이걸 밝히겠다고 그럽니다. 누가 부결을 던졌는지 누가 가결을 던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감정적인 광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너 그랬을 것 같아라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평소 때 하는 말을 봤을 때 가결표 던졌을 거야. 저 사람은 평소 때 하는 말을 봤을 때 부결표 던졌을 거야.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비명계 척결을 외치고 있는 분 중에 그분들 중에 부결표 던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자해 정치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제3자가 보기에는 민주당에 지금 투표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식의 자해 정치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겨가는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데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네. 반론 차원에서 제가 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려면 본인들 국민의힘이 작년에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로 몰아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대표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혐의를 가지고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근데 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3개월 만에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육성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당대표를 모함으로 몰아가지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당대표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쫓아낸 정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있는 얘기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대표가 선출되고 그리고 검찰의 부당한 이 수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줄기차게 야당이 계속 주장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저희들이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한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단일 대우들을 더 강고하게 해서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당에서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민주당이 뭐 가열차게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없고요. 윤재관 부의장님은 민주당의 약점 얘기가 나오면은 1년 혹은 수년 전에 얘기를 끌어다가 경강부회를 하시는 습관이 있으신데 그거하고 맥락이 다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결표 던졌는지 부결표 던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으세요? 그게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당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당의 지침대로 간 거하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헌법기관이 가결표를 던진지 부결표를 던진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람몰이 하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지금 문화대 혁명 때 중국의 홍위병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는 것이. 침묵의 장막 투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맞은 것인가?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책임 정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번에 표결이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명을 바꿔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들 예상을 하고 그게 매우 중요한 표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표결에서 어떤 표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투명하게 얘기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걸 안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안 한 분들이 계속 계시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투표 결과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선진 정치로 가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그래서 또 기명 투표를 더욱더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헌법의 원칙도 지금 부정하십니까? 헌법의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게 되면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또 길어지겠죠. 네. 예, 불체포 특권도 관련돼서는 헌법에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까? 뭐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바로미터라고 불리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태우, 진교훈 후보에게 여야 지도부가 힘을 실으면서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섰는데
특히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위기론을 강조해왔던 안철수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선대위에 합류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10월 11일 날 보궐선거가 강서구청장 선거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여야 정당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비슷하게 되고 과열되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이 되면 어떤 현상이 따라오겠습니까?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보다 높은 투표율이 높아질 수 네. 있다. 그것은 중도층이나 무당파층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결국 여야 간의 중도 확장성 문제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 그다음 민주당 내분 사태의 향방,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중도층 확산 전략, 뭐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거가 될 거다. 네, 부의장님. 안철수 후보를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당에서 이제 그런 논평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도의 출신의 지역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많이 이제 배치한 것 같은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인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이 아무 의미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의 판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당사자를 다시 공천을 했어요. 그거 공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김태우 후보가 이번에 재보궐선거로 들어가는 혈세 40억부터 내놔야죠. 그렇지도 않고 지금 다시 또 국민들에게 강서 국민들에게 표를 내놓으라고 하니 표를 구하고 있으니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현란한 것으로 덮으려고 하시는데 국민들이 그리고 강서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